안녕하세요. 요리형입니다. 오늘은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그드랍에서 아보올릭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아보올릭이 품절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거나 하는데 아보카도가 집에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맛있게 만든 아보카도 토스트 레시피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후라이팬에 버터를 둘러서 만들 건데요. 토스트 만드는데 소요 시간은 저는 이걸 찍으면서 하느라고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 아마 빨리 후다닥 하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보카도를 잘라보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반을 씨앗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반을 잘라서 비틀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 아보카도는 이제 숟가락으로 쏙 파내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쓴 아보카도는 좀 덜 익었어요. 이 아보카도를 어제 얻어온 건데 하나는 굉장히 잘 익어서 쏙 하고 잘 빠졌는데 얘는 조금 덜 익었더라고요. 근데 겉에는 거의 익어서 부드러워요. 안에가 약간 좀 덜 익었는데 요 정도의 맛은 또 요거대로 맛이 있어요. 약간 꼬들꼬들한 맛이 있어서 씹는 맛이 좋아요. 아보카도를 안 먹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보카도가 좋아서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아보카도를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먹었던 게 한 고등학교 때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 안에 아보카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서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또 나중에 궁금해져서 어떤 분께서는 아보카도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그거를 같이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먹어봤는데 그때도 무슨 맛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가 페루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보카도는 레몬즙이랑 소금이랑 후추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페루에는 아보카도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래 아보카도의 산지에서 사는 친구가 해준 말이니까 한번 믿어보고 만들어서 먹어봐야지 하고 먹어봤는데 이제 아보카도 맛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보카도의 맛을 알게 됐어요. 이 아보카도는 이제 한 3번 정도는 먹어봐야지 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아보카도를 원래는 안 좋아하셨는데 제가 하도 집에서 사 먹으니까 제가 남은 것들 옆에서 이제 드셔보시고는 이제 무슨 맛인지 좀 알겠다고. 또 어머니는 이런 꼬들꼬들한 덜 익은 아보카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나중에 보면 소스가 좀 남아 있어요. 열심히 아보카도를 썰다 보니까 식빵이 타버렸네요. 저걸 할 때는 꼭 중간 불로 시간을 맞춰서 다음 날에 할 때는 식빵만 집중적으로 구웠어요. 저거를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잘 타버리더라고요. 지금 아보카도가 안 익어가지고 손질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되게 부드러워서 이제 슥슥 잘 퍼져서 금방금방 끝나야 되는데 약간 당황했어요. 아보카도를 힘들게 파서 으깨야 되는데 으깨는 것도 문제네요. 딱딱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쪽에 아보카도 토핑으로 만들어 놓을 것들은 따로 빼놓았고요. 이제 남은 반은 유리 용기에 넣어서 저 메시드 포테이토 할 때 쓰는 메싱 하는 도구로 잘 으깨줄 거예요. 이렇게 다 으깨준 다음에 소금 한 번, 두 번, 후추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요네즈 1큰술, 이 큰술, 그리고 달달한 맛을 위해서 연유를 한 1큰술, 2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다음에 아보카도의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양파를 좀 넣을 건데요. 저는 양파의 아린 맛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렇게 아린 걸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겪은 이후로 양파는 꼭 식초 설탕물에 재워서 매운기를 뺀 다음에 씁니다. 양파를 여러 가지로 매운기를 빼보려고 시도를 해봤을 때 식초 설탕물이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물은 사실 많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배합초를 만들어 놓고 그 배합초를 양파 매운기 뺄 때 바로바로 씁니다. 할 때마다 설탕이랑 식초를 섞어서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초간장 만들 때도 굉장히 편하고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습니다. 초밥 만들 때도 밥이랑 슥슥 비벼서 바로 먹을 수 있고요. 저렇게 양파랑 배합초랑 살짝 섞어 놓고 그 다음에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건데요. 계란 2개를 깨주세요. 그 다음에 소금 2번, 후추 2번, 연유 1큰술, 그 다음에 우유 4큰술, 스크램블 에그에 들어가는 계란물은 완성이 됐고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스크램블 에그 물을 만든 다음에 한번 날계란 조금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 손등에 떨어뜨려서 맛을 한번 봐보시고 저는 조금 간이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었다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계란 2개면 소금 2번 넣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절여진 양파를 건져서 키친타올에 물을 빼준 다음에 아보카도 소스에 같이 섞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아보카도랑 달달한 스크램블 에그가 먼저 완성이 됐고요. 식빵 한쪽 면에다가 아보카도 소스를 발라주시고 나머지 식빵 한쪽에는 치즈 스프레드를 발라주세요. 이거 치즈 소스는 제가 나초 찍어 먹으려고 사뒀던 건데 그렇게 치즈가 없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레시피에는 치즈를 넣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체다 치즈. 치즈가 있으신 분들은 치즈를 쓰시면 되고 혹시 뭐 나초칩 먹고 남은 치즈 소스가 있으면 저걸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팬을 달궈 주셔야 되고 이제 계란 넣었을 때 칙 소리 나야 돼요. 기름이나 혹은 버터를 한번 둘러주신 다음에 계란물을 부으면 아래가 익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쓱 이제 뒤집개로 밀어서 모아주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서 뭉쳐 놓으면 겉에는 약간 촉촉하고 아래는 익은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이게 반숙이 싫으신 분들은 완전히 위에 촉촉한 부분도 바닥에 닿게끔 이제 막 볶아주시면 되고, 저는 반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래에서 중간 정도까지만 익히고, 윗부분은 살짝 남겨놓은 다음에 그 토스트의 윗부분에 보이으로 가게끔 그 토스트의 윗부분에 그 반숙인 부분, 촉촉한 부분이 놓이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나중에 토스트를 덮었을 때 그 덮은 그 사이에 촉촉한 스크램블 에그가 보여야 맛있어 보이거든요. 스크램블 에그가 됐으면 완성이 된 거고요. 그 위에 아보카도 토핑을 올려주시고 남은 식빵으로 덮으면 끝입니다. 다 된 토스트는 이제 키친타올로 먹기 좋게 싸서 먹었어요. 아보카도 토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아까 말한 스크램블 에그가 촉촉한 부분이 앞으로 위에 놓이게끔 배치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랑 약간 꼬들한 아보카도랑 그리고 짭짤한 치즈 소스 그리고 달달한 아보카도 소스랑 어우러져서 이번에 좀 맛있게 됐어요. 스크램블 에그가 좀만 덜 짭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음날에 만들어 먹을 때는 소금을 좀 덜 쳤더니 훨씬 더 맛있었어요. 오늘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음식을 할 때 갑자기 피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갑자기 막 맛있게 됐는데 레시피를 나중에 안 적고 나면 그 다음에 요리를 하다가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요리했을 때 기분하고 상태하고 또 입맛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리할 때 항상 요리 결과가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요리사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레시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제가 그날의 저의 레시피를 보고 다시 같은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저희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